안녕하세요. 한국 1인 가구 연합 대표 송영신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살을 예방을 한다. 또 저희 한국 1인 가구 연합은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생명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제가 섬 여행을 하다가 알게 된 한 아주머니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는 뭐 친정 엄마처럼 됐는데 처음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제가 그 20살도 안 됐을 때 서울살이를 할 때 식모를 했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랬거든요. 식모살이를 했다. 식모라는 말도 너무나 낯선 말이었고, 그런데 그런 말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또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돈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진솔한 분이 계실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 앞에서 진솔하게 또 진실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희망이 뭘까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다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는 돈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정말 멀리 있는, 상당히 멀다라는 건 정말 가난하다는 얘기겠죠. 너무나 가난을 해서 그런 와중에서도 한 번도 낙담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저도 인생에서 다 한 번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사방이 막혀 있고 터널 속 같고 아무것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것 같은 때가 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장학금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장학금을 타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장학금으로 다녔고 대학원조차도 영구조교를 하면서 학비를 마련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니 꿈이었던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사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또 주경야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주경야독은 아니고 이제 주독야경이죠. 그래서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돌아와서는 눈을 비벼가면서 또 공부하고 또 새벽녘에 또 다시 공부하고 힘들죠. 공부만 해도 힘든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해가 거듭될수록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합격해서 떠나고 저는 조바심이 나고 그 조바심은 다시 불합격으로 낙방 또 낙방. 정말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죽고 싶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15살 이후로는 공부밖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저는 너무나 지쳤거든요.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제 몸 하나 딱 뉘일 그 고시원 방에서 목을 한번 졸라봤어요. 너무나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났기 때문에. 나 아파요. 해보신 분 있으세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구나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의 인생의 그 전반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고 싶은데 8월 말이라는 시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계기로 해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미 단념하고 있었는데 여름은 다시 한번 그의 위력을 찾았습니다. 여름은 점점 짧아지는 나날에 압축된 것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을 자랑하며 이렇게 인간도 살아가며 노력한 끝에 절망하고 은퇴해버렸다가는 갑자기 다시 한번 파랑에 몸을 맡기고 과감하게 삶의 나머지를 걸어보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기적처럼 은사님의 도움으로 큰 것이 막혔을 때는 작은 것부터 해보자. 작은 것부터. 운전면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심정은 운전면허로 따면 내가 굶어 죽진 않겠다. 택시기사라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러 그 면허 시험장에 갔더니 신체 검사를 하더라고요. 여기 다 운전면허 따보셨던 분은 아시죠? 신체 검사가 어떤 의미인지. 신체 검사를 딱 받았는데 그 용지에 합격 도장을 찍어주는데 거기서 좀 울었어요. 합격이 너무 목말랐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기능 100점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기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겁을 냈을까? 그 다음 그럼 공인중개사를 따자. 나 운전면허도 딴 사람인데 공부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가 되자. 그래서 꽃도 피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제 꽃이 봄에 피지 않았다고 해서 여름에 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꽃을 피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책상 앞에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글귀를 붙여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100척이나 되는 높이의 장대 위에서 허공에 내 발을 한 발을 내딛는다. 그랬을 때 비로소 세상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고 비로소 성취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발을 내디뎠고 저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뭐 출중해서 변호사가 됐겠습니까? 운이 좋았죠. 단지 조금 남들보다 조금 운이 좋았다라는 걸 나이 드니까 겸손을 배우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는 절대로 주지 않으실 것 같았던 변호사라는 거를 다 포기하고 나니까 왜 주셨을까? 왜 이제서야?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던 중에 정말 우연치 않게 참 슬픈 기사를 보게 됐어요. 2012년 7월이었는데 강릉에서 69세 할머니하고 그 할머니가 키우는 10개월 된 1년도 안 됐죠. 10개월 된 갓난아기가 함께 사망한 지 보름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은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죄악을 벌인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건의 가해자들도 아니고 정말 보호만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었을까?
여자와 아가, 노인과 아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더 참담한 거는 이 사람들이 죽은 그 자리였는데 화장실 앞이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는 1년 동안 이제 그 1년 전에 그 위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셨고 그리고 그 갓난아기는 추정컨대 할머니가 쓰러져 있으니까 할머니 곁으로 기어갔겠죠. 기어가서 그 할머니 옆에서 굶어 죽은 걸로 사인이 판명이 됐습니다. 굶어 죽다니요. 최소한의 네트워크만 우리가 끈만 있었다면은 적어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생명이 10개월, 1년도 채 안 된 이 갓난아기가 아사하는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이제 그 관공서, 그 관할 관공서에 문의를 해서 빈소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빈소가 차려져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참 충격이었고, 이제는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제약이나 인력의 한계는 벗어나야겠다. 그건 이제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하자. 내가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가다 말면은 또 더 선량한 사람들이 이 일을 이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한국 1인 가구 연합 창립을 작년 2013년 7월 1일에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창립을 하면서 고독사를 막는 별이주질이 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독사를 어떻게 막아? 고독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고독사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정의도 내려져 있지 않고 또 학문적으로도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찾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견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였습니다. 근데 그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 더욱 놀라웠던 거는 우리가 고독사라고 하면은 독거노인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65세 이상의 이상의 퍼센테이지는 18.9%였는데 그에 반해서 40세부터 65세 미만 장년층이죠. 여기가 7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념을 깨는 수치였어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러지? 노인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헌법 34조 4항을 보면은 여성보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34조 4항은 노인 보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자체에서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면은 나머지 차집합은 뭐지? 40, 50대에 특히 40, 50대의 중년 남성이 정말 국가 안전망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니까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법률주치의가 되자 그래 그들에게 법률 지원을 할 수 있지 미리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놓는다면 본인의 사후 모습의 안정감을 가져서 그걸 통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18명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외국의 사례, 특히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고 또 우리의 법감정과 또 풍토에 맞는 것들을 또 면밀히 찾아서 연구해서 무연사 방지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딩 노트,
유언 작성을 보조하고 또 노인 10명당 한 분은 치매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후견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이러한 무연사 방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은 맞았어요. 우리 단체를 찾아왔던 분들의 대부분은 40, 50대 남성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족, 우리는 우리 회원을 가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한 가족을 이야기를 하면 50대였고 IMF 때 부도가 났고 사업이 부도나고 이혼을 하고 자식은 떠나고 본인은 병들고 정말 딱 3박자죠. 그렇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에는 정말 노숙자가 100%, 120% 될 것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그 빚을 다 갚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지치고 외롭고 자식이 그립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고 그래서 연합의 문을 두들기고 그리고 연합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연합과 함께 밝아지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배우게 돼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사셨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빚 갚는 재미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빚 갚는 재미.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홀로또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끝으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날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 가족관계망의 해체, 지역공동체 붕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란 거죠. 그래서 고독사를 감히 사회적 고려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죠. 1인칭이에요. 2인칭도 아니고 3인칭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바로 나의 연장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없으면은 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로또 가치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죠. 삶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죠. 누구나 다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제 은사님이 저에게 제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포기했던 삶도 저 8월 말의 시처럼 다시 한번 파랑에 내 몸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은 현재도 사회적 가족 만들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떤 목적 없이 생리적으로 생겨났듯이 연합의 가족도 즉 1인 가구가 1인 가구를 또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를 다인 가구가 또 1인 가구를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돕는 그런 가족, 제2의 가족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족을 만들어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데 힘을 쏟을 겁니다. 또한 이 뜻에 공감해 주시고 본인들의 어떤 바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재능 기부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그 회원 가족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감히 투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